자, 이재명 의원은 이 전당대회 출마 문제에는 말을 상당히 아끼고 있죠. 그러면서도 민생과 경제를 전면에 띄우고 나섰습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들의 고통이 참으로 극심합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나 또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담회 통해서 좀 입장 변화가 생기셨나요? 신경 변화? 밀지는 말고 하실까요? 밀지는 말고. 그래서 민생 얘기하시는 거는 저희 당 대표 도전 생각 있으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결국에는 경제와 민생 문제를 가지고 윤 대통령과 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결국에는 사실상 이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은요, 최근에 워크숍에서도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의원은 손해가 될 수 있지만 당을 위해서 출마하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명분 쌓기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결국에는 명분 쌓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고, 사실 108번내 언급을 하는데 108번내의 끝은 종교적으로는 해탈이겠지만 아마 이재명 정치인에게는 이 전대 출마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본인은 대선 재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DJYS 그리고 성공한 문재인 박근혜 이 대선에 성공했던 그 전례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해창의 길을 갈 것이냐, 이 갈림길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했을 땐 비교적 수면 아래로 이 몸을 감추는 것이 좀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전당대회 룰이나 공천 시스템은 국민의힘보다 못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전대 룰이라면 이준석 같은 젊은 혁신의 깃발을 든 정치인이 전면에 내세울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 재정비하고 향후 공천까지 좀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민주당에 누가 있을 것이냐? 대안이 없습니다. 이재명만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아마 전당대회 출마가 불가피하다고 마음을 좀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건 이제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의 논리인 것 같고요. 일단 뭐 불출마를 요구하는 당내의 목소리는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결단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지 108번내를 할 입장이 아니다.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당의 명운까지 걸린 이 문제를 우선 108번내다 뭐 이렇게 저렇게 자고우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의원을 대체할 다른 리더십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책임을 안 지고 내가 그것을 쇄신하고 개혁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한다면 수긍하는 사람보다 수긍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의원이요, 최근에 이해찬 전 대표와도 만났다고 합니다. 당내의 불출마 압박에 맞설 우군 확보를 위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민주당 내에서 가장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대표를 만났다 그러면 그것도 또 의미 무시할 수가 없는 움직임 아닌가요? 이해찬 의원 정도면? 네, 현재까지도 민주당에서는 포스트 이해찬을 찾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네. 이해찬 전 대표의 영향력은 매우 막강한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찬 대표를 만났다라는 게 크게 새로운 뉴스가 되긴 어렵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부터 친문계의 지지를 받는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의원의 손을 강하게 들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해찬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도 당연히 이재명 의원의 그 우군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제스처인 거지 추가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우군이 등장했다라고 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